이번에 ETF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미국 증시는 AI 발전과 버블론이 공존하면서 주가 상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그럼에도 이 미국 주식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은 AI의 투자 단계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반도체를 우리 삼전닉스의 반도체를 메모리를 사서 계속해서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비용이 늘어나서 아까 이제 FCF가 줄고 예상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국 기업만큼은 오르지 않는데 한국은 그 수혜를 지금 받는 단계죠. 그래서 주가가 빨리 오르고 하이닉스가 급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급락할 수도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가 있겠죠. 빨리 갔으니까 빨리 또 이제 오래 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지금 AI 고도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기업들은 지금은 초기 투자 단계입니다. 주가가 나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대신 사이클이 돌고 투자의 열매를 맺는 단계에선 미국 주식이 결국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주가가 올랐을 때 따라잡는 거는 오히려 급락 리스크가 높지만 지금처럼 미국 주식이 좀 쉬고 있을 때는 한국 기업의 상대적입니다. 미국도 결국 100년 평균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지금 포모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모 어느 정도 이제 한국 기업 비중을 담고 미국은 코어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지수 ETF 같은 걸로 미리 갖고 있으면 뭐 코덱스 200이나 어떤 뭐 라이즈 200이나 그런 코스피 200을 담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조금 안정적이고 덜 올랐으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을 매수하는 단계고 한국은 조금 그 수익률을 좀 즐기는 단계가 되겠죠. 방금 미국 말씀해 주셨는데 S&P 500 상장 지수 펀드인 VOO가 ETF 최초 운용 자산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장기 투자 필수 ETF지만은 주당 가격이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부담이 큰 상황인데 그렇다면 주당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수수료가 낮은 대체 ETF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똑같은 상품인데 하나는 112만 원짜리고 하나는 13만 원이라면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13만 원짜리가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좀 손이 가겠죠. 네. 그래서 이 스파이 S&P 500을 추종하는 뭐 VO도 같은 상품입니다. 어쨌든 스파이와 스파이 M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는 지금 112만 원이지만 스파이 M 저렴이 버전이죠. 스파이 M은 지금 13만 원 수준이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율, 그러니까 그 운용사가 떼는 수수료, 인건비 이런 것들이 스파이는 0.095%. 네, 사실상 0.1이네요. 네, 0.1%인데 스파이 M은 0.02%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극도로 낮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래도 5배가 나름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품이고 심지어 더 싸고요. 주가도 비용률도 낮으니까 우리 ETF 초보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이제 좀 입문하시는 분들은 스파이 M을 시작하시면 되겠죠. 뭐 주식으로 따지면 액면 분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제 책 ETF 투자의 모든 게 나왔을 때 스파이 M이 80달러였는데 지금 또 86달러 수준이니까 그 사이에 또 올랐네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우상향하는 구조니까 미국은. 그래서 뭐 한국처럼 빨리 오르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주가가 지금 낮을 때. 만약에 이제 미국이 수금하는 단계, 내가 이제 AI 서비스를 다 독점해 놓고 가격을 뭐 매달 올려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반도체가 지금 거의 매달 우리가 일부러 인상시키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다 초기에 부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예상하는 것조차도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매달 한 50만 원씩 방금 말씀하신 SPYM ETF를 30년 동안 사모은다면은 노후 준비가 충분할까요? 충분하죠. 조건값은 연 10% 복리로 이제 30년 동안 오른다고 생각하시고 배당 수익률이 한 0.8% 정도. 배당 성장률은 그냥 배당이 이제 성장은 거의 안 하니까 물가 상승을 한 5%씩만 오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재투자하고요. 그러면 30년 후 총 자산이 11억 3천만 원. 이 정도 괜찮죠. 거의 무위험 자산이니까 월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총 납입 원금이 1억 8천만 원인데 30년 후에 11억이 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1억 3천도 요즘과 같은 돈의 가치가 아닐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평균값은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30년 차 연간 배당 수익률은 복리 성장 후 약 3.5%니까 월 배당이 한 33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월 현금으로조차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녹아내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투자는 해놔야지 우리가 뭐 국민연금이다 뭐 나중에 기본적인 사회보장금을 받으면서
이 자산으로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최근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시장을 들여다보면 엔비디아 또는 반도체 종목들이 글로벌 자금 흐름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고 모멘텀이 강한 종목 위주로 담고 있는 ETF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데이터 센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GPU,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라면 D램은 그 심장을 둘러싼 혈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층층이 쌓아 올린 만큼 대량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이제 D램을 세 회사가 과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D램의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세 곳이 삼전닉스와 마이크론입니다. 한국에 두 곳이나 있죠. 그래서 이런 이 세 개의 과점하는 회사의 수익률이 지금 가장 뜨겁고요, 가장 높은데 2026년 4월, 올해 4월에 상장된 라운드 1 메모리 이게 이러니까 좀 어려운데요. 티커명이 D램입니다. 아주 영리한 예, DRAM. 그래서 DRAM을 치면 이제 이 ETF가 나오겠죠. 네. 이게 세계 최초의 메모리 반도체 순수 테마형 ETF입니다. 테마라는 건 어떤 주제나 이제 업종이 되겠죠. 매출의 50% 이상이 메모리에서 나오는 기업만 담는 아주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고요. 상위 수 종목이 이제 마이크론이 한 24%, 삼성전자가 24%, 하이닉스가 23%. 그래서 세 종목이 전체 70%를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아주 뭐 D램 주가 당연히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상장 후 10거래일 만에 10억 달러 AUM 순자산이 그리고 25거래일 만에 5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해외 상장 ETF라서 절세 계좌에는 담기지 않는다는 것을 좀 유의하시고 이 D램 ETF는 한번 해외 상장 직구 하시기에 좀 좋은 ETF가 아닌가. 물론 이제 공격적 투자자의 하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외 상장만 얘기하면 또 이제 절세 계좌에 담을 거 어딨냐 바로 이제 질문 들어오니까 그 코덱스 AI 반도체 탑2 플러스 ETF 번호가 있는데 이제 395160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제목이 기니까 번호로 이제 검색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2021년 7월에 나와서 생각보다는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국내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ETF입니다. 그리고 뭐 코덱스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타이거 FM 반도체 탑10 이거는 티컴이 좀 유명해요. 이게 더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396500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합산 50% 이상이고 추가로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죠. 국내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3대장에 집중하려면 D램, 해외 상장 D램 조금 더 분산된 한국 전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면서 절세 계좌까지 활용하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두 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S&P 500 ETF와 비교해서 성과는 어떤가요? 뭐 당연히 성과가 훨씬 좋죠. 스파이와 비교하면 이제 스파이는 올해 이제 8%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스파이가 S&P 500 추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S&P 500이 100년 평균에서 8에서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진했지만 그래도 8%는 올랐으니까 D램은요 150% 올랐습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와. 코덱스 AI 반도체 탑2 플러스는 200% 올랐습니다. 야. 그리고 타이거 이게 수익률을 얘기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타이거 FM 반도체 탑10은 135%. 그래서 200%, 150%, 135%, 스파이는 8% 비교 대상이 아니죠. 결국에는 이 순서가 이렇게 수익률 순서가 된 거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집중도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누가 더 많이 남았느냐. 이제는 조금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으니까 마이크론 비중도 이제 좀 좌지우지하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좀 의외로 모르시는 분인데 우리가 지금 강달러죠. 이거 원화 환산 국내 상장 ETF는 원화 환산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환차익이 들어갔습니다. 200%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비 소재주로 분산되어 있는데 하이닉스보다 더 오른 소재주도 있습니다. 이 ETF는 국내 상장 ETF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200%라는 압도적인 200%면 3배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수익률의 차이는 이런 이유가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나오셔가지고 작가님께서는 이 포트폴리오는 100% 배당주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영상을 봤습니다. AI와 관련 주식이 폭등하고 있는 시장에서도 이 배당 투자를 이어가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이쪽 투자 세계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5년은 증권사에 있었고요. 20년은 이제 재테크 관련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로 유레카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오. 말씀하신 건 당연한 저도 그렇게까지 알았고요. AI는 무조건 성장주, 배당은 네.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배당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AI 사업도 잘하는 기업들이 아.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 종목 말씀드린 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그 부티풀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수익이 높아서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당 성장률 기준은 5년 평균에서 10% 이상. 그걸 기준으로 한번 AI 관련주들을 보면 본인의 입맛에 맞는 종목들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AI 관련주면서 배당주인.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개별 종목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포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네. ETF로 저도 대부분 ETF로 했지만 개별 종목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은 한국 종목은 안 되죠. 기자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어떤 좀 뭐 내부자라고 평가받는 것도 있으니까 미국 주식인데 어쨌든 마음 편하게 하면서 반도체 포모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AI 배당주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이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월 한 2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은 배당과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ETF가 필요할 것 같은데 ETF 시장이 커지면서 그동안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됐는데 지금 주목하면 좋을 만한 상품이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배당 쪽은 커버드 콜이고요. 성장 쪽은 액티브. 아까 모멘텀도 여기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프로의 영역에 있었던 것들이 많이 일반 투자자한테 오픈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 두 가지입니다. 커버드 콜과 액티브. 커버드 콜은 이제 매달 배당을 주지만 콜옵션 매도라는 어떤 파생 상품 전략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금을 지금 뺏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저는 이 코스피 추종 커버드 콜로 월 500만 원씩 분배금을 받는 분이랑 실제 매주 만나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더 늘려서 이제 월 80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물론 코스피가 급락하면 그 커버드 콜 나오는 분배금도 줄어듭니다. 그렇겠죠. 그거는 생각을 지금까지는 계속 늘어나니까. 네. 근데 이분은 나이가 많으세요. 거의 60세. 아. 이분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2030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면 진짜 지금의 나의 빛나는 어떤 자산을 깎아서 지금 나한테 지급하는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커버드 콜은 전문가 영역이고요. 네. 운전으로 따지면 F1 드라이버한테나 요구되는 아주 고퀄러티의 그런 영역입니다. 다른 자산과 합친 전체 포트폴리오 중 일부로만 투자의 의미가 있고요. 그 나이 많으신 분도 일부만 커버드 콜이 돼 있는데 일부가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요즘 정말 강남에서 유명하던데 그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인가 그거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자산 시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500만 원씩 월급처럼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2만 주 정도 사면 그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 커버드 콜은 절대 추정하는 지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가령 2025년 그 코스피 200 추정하는 커버드 콜이 약 한 50% 수익률을 거뒀지만 그러니까 분배금 포함해서요. 근데 지수는 7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만 투자하면 이길 수 있는 거를 굳이 어렵게 게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장 수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생이 낮은데 월 소득 현금 흐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네. 5060년.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이 잘 돼 있고 내가 월 쓸 돈이 많아요. 그럼 젊은 세대도 할 수 있겠지만 금융 자산이 매우 많아야겠죠. 그런 의미고요. 커버드 콜에 이제 액티브까지 붙여서 지수 상승을 좀 더 추구하는 ETF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수 수익률을 앞서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200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런 걸 투자하시면 지수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뭐 5060 세대고 월 현금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커버드 콜 비중을 높이면 되겠죠. 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서 제피나 제피Q 같은 해외 상장 ETF 투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배당 수익률이 좋은 국내 상장 월 배당 ETF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참 이런 것 이제 특정 종목이나 ETF를 할 때 좀 조심스러워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절세 계좌에 있는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타이거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요즘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수익률이 낮다고. 근데 원래는 이게 축구로 따지면 김민재 같은 수비수예요. 상승장에서는 이게 주목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목받으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주목을 받으려고 액티브를 넣는 겁니다. ETF 이름에 액티브가 붙은 거는 지수를 좀 더 추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배당을 잘 주는 아주 우량주들
한테 투자하면서 좀 퀄러티 배당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한국판 디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원조가 있습니다. DIVO. 그래서 한국판 디보인데 어쨌든 콜옵션 매도로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고요. 이것도 역시 절세 계좌 담으실 때 주가가 조금 하락할 때 담으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전일 종가보다 마이너스 때만 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촬영하면서 오면서 지하철에서 봤습니다. 이건 낮에도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상장 ETF니까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제가 떨어졌을 때만 사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게 절세 계좌를 매일매일 투자할 수 있는 거 재밌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팔지는 않습니다. 계속 매수만 하는데 어쨌든 현금 흐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좀 변동성이 낮은 것들을 마음 편하게 쭉 늘려가시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레버리지나 그런 어떤 고위험 상품 투자자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인 가구 직장인들의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가계부 앱 오늘 쓸 돈을 만들고 있는 모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핵심 축은 S&P 500이랑 나스닥 100 두 가지 ETF를 중심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구매를 하는 당시에도 올해 초에 좀 비싼 게 아닌가라고 고민을 했지만 결국 현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수익률이 벌써 한 15% 정도 육박해 있는 상황이고 23년도부터 매수한 이제 적립식 투자한 S&P 500은 현재 33%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둘 다 미국의 우량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뭐 성장률 같은 게 어느 정도는 충분히 검증된 ETF라서 이 두 가지 포트폴리오만으로도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장기전으로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뭐 처분해야 할 일이 없다면 더욱더 안정성이 있는 ETF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구성을 했던 게 좀 큰 자산 증식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핵심 전략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식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적립식 투자라는 것이 제가 뭐 1예산 5만 원 수준으로 미국 S&P 500을 구매하겠다라고 세팅을 해두면 그 날의 S&P의 가격이 만약 26,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가 5만 원 안에서 두 주를 못 사잖아요. 그래서 한 주만 구매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 날의 가격이 25,000원 아래였어요. 그러면 제가 5만 원이란 예산 안에서 S&P 500을 두 주를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S&P 500이 쌀 때는 많이 사지고 비쌀 때는 적게 사지는 자동 효율적인 매수 시스템을 이 적립식 투자가 해주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의 해칭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량주를 구매하는 것, 그것을 적립식 투자로 매수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전략이 저의 수익률 달성 비법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매월 90만 원씩 30년을 모으는데 연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0%라고 한다면 30년 뒤에 제가 모으는 총 자산은 20.3억 원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뭐 8%라고 쳤을 때 13.4억이라는 돈이 30년 뒤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연에 이 총 자산에서 4%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연에 5,300만 원 정도가 인출이 되고 그걸 월 단위로 쪼개면 한 달에 약 44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평균 8% 수익만 나도 30년 뒤에 430만 원의 월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따로 뭐 공부해서 추천할 만한 종목이 있진 않지만 최근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잖아요. 저도 흐름을 읽고 이제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해보고자 아크X ETF를 매수를 해왔는데 그건 사실 스페이스X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ETF라기보다는 뭐 전통적인 뭐 우주, 방산, 국방까지 좀 범위를 넓힌 ETF라 아쉽게도 지금 횡보 중이고 제가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서
나서 다시 이제 우주 산업에 관심이 있고 스페이스X의 영향을 좀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라는 ETF를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요게 일단 스페이스X 상장 시 최대 25%까지 그 영향 범위가 편입되도록 설계된 ETF여서 직접적으로 스페이스X에 대응을 하려고 구매를 하신다는 분들이라면 요 ETF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처럼 나스닥 100 ETF를 모으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에서도 스페이스X의 비중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기보다는 나스닥 100 정도로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흡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 역시도 이제 나스닥 100 우량주 지수 위주로만 좀 더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반도체 상승장의 흐름은 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와 동시에 코스피 지수를 보는 코덱스 200 ETF를 두 개 다 검토를 하고 실제로 보유도 했었는데 타이거 반도체 탑10은 이제 반도체 기업 위주로 상위 10개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ETF다 보니까 최근 수개월 사이에 수익률이 거의 24%까지 상승을 한 상태고 반대로 코덱스 200은 이제 반도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코스피 200 대형주에 투자를 하는 ETF다 보니까 반도체 성격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도 수익률이 22% 정도 나기는 했지만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가져가는 게 저는 단기로 들고 있을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나은 전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코덱스 200을 정리를 하고 타이거 반도체 탑10의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성격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반도체 상승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를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방식을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커버드콜은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 상승분을 일부 포기를 하고 그 대신 이제 당장의 고배당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아직 투자할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연령대로서 지금부터 당장의 현금 흐름을 늘리는 데 비중을 두기보다는 좀 더 미래 성장에 베팅을 하는 중심의 종목 구성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정적인 현금 배당에 비중을 두는 커버드콜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배당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배당과 성장을 둘 다 잡아서 가져갈 수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상품이 지금 시점에선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이후에 뭐 은퇴에 다가오는 시점이라든지 당장의 현금 흐름을 이제 좀 만들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는 부피가 커진 자산을 이제 커버드콜로 전환하는 식의 전략은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부담이 클 때는 원화로 거래되는 국내 상장 이제 월배당 ETF로 들어오시는 게 좋은 대안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상품이 앞서 언급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입니다. 근데 만약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어쨌든 환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 노출이 부담스럽다. 월 현금 흐름을 더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코스피 200을 추종을 하는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상품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커버드 콜은 상승분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높은 분배금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산의 시드가 커졌을 때 안정적으로 진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목하면 좋을 상품으로 저는 여전히 이 두 가지 상품을 꼽고 싶고요. 그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통해서 자산을 키운 이후에 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이 두 상품으로 자산을 전환해서 그때 커진 자산만큼의 큰 월배당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배당 수익률 만약 4%를 주는 상품이라고 할 때 자산이 7억이 있는 상태라면 연 2,8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그건 결국 12개월로 나눴을 때 월에 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4%의 배당 수익률만 돼도 그리고 자산이 충분히 그 앞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키워서 7억까지 키웠다라고 한다면 그때 전환해도 그 정도의 현금 흐름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주목하면 좋을 ETF로는 최대한 성장 기술주로 이제 미래에 베팅을 하고 그 이후에 배당주와 커버드콜 상품을 통해서 월 배당 흐름을 만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1억이 있고 매월 앞으로 150만 원을 추가 납입한다. 라는 기준을 세워볼게요.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이 평균 10% 정도를 꾸준히 낸다라고 하면 10억이 될 때까지 14.5년 정도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14.5년 동안 그럼 어떻게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저는 뭐 연금저축이랑 IRP에서는 어차피 못 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묶어둔 돈이기 때문에 이 계좌 안에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배당주를 뭐 사의 비중으로 가져가고 일단 지금 당장은 그 S&P 500이랑 나스닥 같은 성장주를 6의 비중으로 가져가서 배당 현금 흐름을 성장주에 재투자하는 오래 굴리면서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운용을 하는 전략을 취할 것 같고요. ISA는 어쨌든 단기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계좌이다 보니까 연금저축이나 IRP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S&P 500과 나스닥을 4대3 비율 정도로 섞어서 이제 성장주의 비중을 70%까지 올리고 나머지는 이제 반도체나 우주 같은 테마별 섹터들을 기간별로 리밸런싱 하면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두 가지 계좌 모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